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어려운 장 어떻게 잘 살아 계십니까? 오늘 시장 잘 하셨냐? 오늘 시장 어떠셨냐? 여쭙기도 최근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하락이 거세기도 하고 또 시장 제대로 된 주도 섹터와 주도주가 상당히 애매한 구간도 많다 보니까 종목군도 올라간 종목군들 보면 다 블랙 테마 위주의 종목군들만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순환매를 돌 뿐 그 외에 대부분의 업종과 섹터는 반등을 하면 매도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반등하면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딱히 종목을 잡아 들어가기도 굉장히 또 불안한 마음도 많으실 거고 또 시장 전체를 또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매일같이 악재가 산적해 있죠. 옆으로 봐도 악재, 뒤로 봐도 악재, 앞으로 봐도 악재, 아래로도 악재.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시장의 흐름 속에서 지수가 마이너스 20%까지 일단은 코스닥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럼 바닥은 어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지수적으로 좀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최근에 시장의 낙폭도 강력했고 여기에서 이제 바닥이 일정 부분 잡아줬으면 좋았겠지만은 추가적으로 깨고 내려오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 흐름에서 더 많은 고민이 저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기간에 신용이라든지 미수를 사용하게 되면 정말로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승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흔히 말하는 오버슈팅은 굉장히 수직으로 솟아오르죠. 그러면서 고점을 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하락의 클라이막스 또한 이 하락의 각도가 거의 직각으로 떨어지면서 막판에 나오는 이 언더슈팅의 이 공포와 하락의 정도가 항상 굉장히 컸던 게 사실입니다. 저도 그러한 순간들을 십수년 경험하면서 그 당시의 그 느낌들 굉장히 공포스럽고 아프고 종목을 들고 있다면 그 손실감이 굉장히 이 뼈를 때리는 고통을 많이 느껴봤었는데요. 좋은 말로 하면은 시장이 오늘 잘 버텼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약간 의도적으로 좀 버텨주는 느낌도 있어서 사실 하나 종목을 잡기에는 참 난해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거는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주말에 이제 코스닥 현재 위치와 분석 툴 그리고 월봉 주봉 어려울수록 더 공부에 전념하세요라는 글을 남기고 원래는 어제 영상을 조금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콘텐츠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늦게나마 이렇게 다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내용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차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주식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이평선과 지지와 저항, 캔들, 추세선을 위주로 보는 게 당연합니다. 특히나 이제 장기 추세선과 이러한 월봉, 주봉, 일봉 단위로 해서 큰 틀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이제 변곡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할 때도 일봉과 분봉 그리고 분봉 안에서도 3에서 5분봉은 이제 단기 분봉이라고 하고 15에서 30분봉은 중단기 분봉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거나 짧게 가져가거나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월주봉으로 일단은 시장을 좀 판단하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했던 부분은 나스닥의 최근의 상태가 좀 삐리삐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오늘 종목을 사기보다는 그냥 시장 관망 정도로만 일단은 좀 봤습니다. 자, 카페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핵심은 그래요.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과거 지나온 차트를 쭉 훑어보면 3개월 연속 이렇게 음봉으로 내리꽂았던 적이 과거에 5에서 6차례 정도 있었다라는 점과 정말로 많이 빠졌을 때의 하락의 강도는
코로나를 제외하면은 보통 이제 마이너스 한 24에서 25% 정도. 그럼 코스닥이 저점이 어제의 저가를 오늘 깨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은 마이너스 25%면 한 4% 정도 더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까지 빠지면 굉장히 또 고통스럽습니다. 고통 안쓰러운 게 이상하죠. 그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라는 경고차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요일날 말씀드렸던 이 하락의 폭이 종가가 마이너스 19% 마감이 됐으니까 추가로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준점으로 잡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거고, 어떠한 툴로 지금 시장을 보는지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코스닥 월봉 기준에서 보죠. 코스닥 월봉 기준으로 보면 과거 이제 이렇게 장기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뭐 각각의 이유에 의해서 올라왔었습니다. 뭐 이때는 제약바이오 파동과 이때는 휴대폰 처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휴대폰 올라가고 제약바이오와 IT 반도체 동반 파동을 만들면서 굉장히 크게 2017년도부터 8년도에 코스닥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강한 상승을 나왔죠. 이때 이제 우리가 추세선을 만들 때는요, 보통 이렇게 고점에서 고점 두 개가 연속되는 봉을 연속을 잡고 이렇게 추세선을 쭉 그려놓고 이러한 추세선에다가 복사로 하는 겁니다. 이 추세선을 내가 따로 임의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추세선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딱 갖다가 붙여놓으면 이게 하락 수평으로 추세선을 만드는 거죠. 이 당시 뭐 시장의 하락의 강도는 고점 대비해서 단계 많이 떨어지면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뭐 25% 강력한 하락이 나왔던 거고요. 이때는 이제 연속 뭐 이때부터 주장창 4개월을 빠졌는데 이 당시는 그거였죠. 지소미아. 미중 무역 분쟁으로 한번 두드러 맞고 그 다음에 지소미아에 의해서 이렇게 4개월 연속 맞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달에 여기서도 많이 빠졌었는데 11% 빠지고 뭐 이때는 이제 기술적 반등을 했잖아요. 분명히 살짝 빠지고 기술적 반등을 하고 빠져서 이거는 N파동이었으니까 빼더라도 여기서 마이너스 7.8% 그리고 여기서 14%니까 7.8, 23%가 두 달 만에 강력하게 빠진 겁니다. 자, 작년 시장을 좀 보죠. 또 작년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의해 그리고 시장이 대세 상승을 한 이후에 여기서 헤드앤숄더를 맞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시장을 또 굉장히 날카로운 속도로 빠집니다. 상승의 각도가 가파랐던 것만큼 하락의 각도도 굉장히 가파르게 빠졌었는데요. 이때도 이러한 그려져 있는 추세선을 또 이렇게 한번 여기 왜 그래? 죄송합니다. 뭐가 잘못됐나봐요. 추세선을 또 복사를 이렇게 해보면요, 항상 이 추세선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를 정확하게 복사를 해서 추세선 복사하기로 왜 그럴까요? 복사를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게 추세선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추세선을 봤을 때도 이때도 이렇게 강력한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고 이 하락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시장이 움직였었고요. 처음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19%, 그 다음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마지막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18%가 빠졌습니다. 자, 이때도 3개월의 합을 하면은 이 고점에서 보면 이 18%, 그러니까 20% 빠졌는데 이때 보면은 이미 5% 빠졌으니까 뭐 3개월의 합이 25%가 빠진 거죠.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3개월의 합이 25% 정도가 빠진 거고요. 이때 보면은 또 고점 대비해서는 고점을 올렸으니까 22%가 빠졌습니다. 지금 시장의 하락의 강도는 어제까지 해서 지금 코스닥이 20%, 21% 정도 하락을 한 상태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추가 하락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이번 주 후반 정도 들어가면 반등의 가능성을 높게 일단은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으로 보면 과거 강력하게 저항을 맞았던 곳을 돌파를 하고 여기에서 한 번에 깼지만은 이러한
구간에서 반등하고 또 저항을 맞았고 다시 이런 구간이 깼다가도 여기서 올라오면서 강력한 상승 신호를 줬죠. 시장이 급락을 할 때도 이런 구간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고 몸통을 깨고 내려왔지만은 여기가 돌파되는 순간부터 급등이 시작을 했던, 어찌 보면은 코스닥 지수의 급등의 초입의 자리가 730포인트 언저리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어찌 됐던 주식을 보유하고 그 다음에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차트를 좀 길게 또 열어보면은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로 봤을 때도 시장을 보면 제가 보는 툴 중에 하나인데요. 주봉에서 과매도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시장이 빠지면서 이런 급락형 패턴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과매도가 좀 안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번 주에 예를 들면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시장이 확 밀려버리는 순간 확 밀려버리면 이게 확 순간 빠져버리는 일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내일 당장 나올지 아니면 모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게 나오면은 바로 과매도로 주봉에서 들어갑니다. 주봉에서 과매도는 정말로 잘 안 나와요. 주봉에서 과매도가 진짜 잘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봉에서 과매도가 나오기 일보 직전이다. 자, 최근 뭐 이런 근 10년을 바탕으로 놓고 볼게요. 근 10년 동안 주봉에서 RSI 과매도가 나오는 구간이 코스닥에서 몇 번이 있었는지, 통계라는 것은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럼 여기서 발생을 하면 일곱 번째 시그널이 나오는 거겠죠. 네, 일곱 번째 시그널이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려오는 이 각도를 봤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는요.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제가 지난번에 레버리지를 들어와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여기서 매도를 해서 일단 청산을 했죠. 대충 한 12, 3% 정도 반등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하락이 깊게 나왔습니다. 통상 이러한 일봉을 바탕으로 시장을 볼 때는 어떤 기준을 많이 쓰냐면요. 대칭입니다. 하락이라는 거는 이 고점에서 박스권을 만들었던 이런 하락의 강도만큼 N자로 빠지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러면 보통 이제 일반적인 하락에서는 이 하락의 강도만큼 일반적인 하락에서는 이 하락의 강도만큼 여기에서 빠지는 게, 박스를 깼다면 뭐 이렇게 해서 빠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렇게 박스 투 박스로 빠지는 게 일반적이고, 이 현재 지금 박스 투 박스를 진행하는 가운데 여기서 또 소파동이 하나 더 생겼죠. 여기에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다시 빠지는 이 강도를 또 한 번 더 계산을 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뭐 각각의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은 대칭으로 많이 움직이는 게 원래 주식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주식은 그렇습니다. 원래 주식은 대칭과 추세와 대칭, 수열, 뭐 등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더라도 통계를 믿고 가는 게 역사적으로도 가장 훌륭한 전략인데요. 박스 투 박스 흐름에서 여기서 반등을 하고 또 떨어져서 뭐 이런 흐름이죠. 이 박스가 또 깨지면은 이때와 이때의 하락의 강도만큼 보통은 이렇게 많이 움직이죠. 이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하락의 강도만큼 또 빠지고 이 박스권만큼 빠져서 이 밑에 과매도권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하고 여기에서 이 박스의 크기 또 깨져서 착살이 납니다. 보통 이런 흐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의미 있는 시그널이라는 부분이 아마 또 이 근처에 오면 분명히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강력한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확인하시고 네,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제가 봤을 때 코스닥 일봉으로의 흐름에서만 지금 판단을 하고 뭐 월봉, 일봉 이런 흐름에서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이제 국내 증시는 어느 정도 하락의 이 폭을 완성해 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당 부분 많이 악재를 반영한 상태에서 내려왔는데 문제는 이 미국 증시에 좀 있는데요. 저도 다 괜찮은데 조금 저도 제 개인적으로 주저하면서 비중을 못 실고 있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 일단은 금요일 날 S&P 500이 이런 구간에서 의미 있는 구간이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 놨던 이 박스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지지와 저항이 많이 있었던 구간을, 즉 갭으로 돌파한 이 자리가 존재하죠. 이 갭 구간을 일단은 깨졌어요. 미국도 시장이 헤드앤숄더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깨지고 귤적 반등을 하는데, 항상 이 장기 이평선인 120 이평선을 반등했다가 여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깨져버리면 이 흐름에서 실명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에서 지금 뭐 엔비디아는 아니지만 테슬라 박살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MS, 뭐 아마존 등등 줄줄이 빽빽 실적 발표할 텐데, 그런 쪽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얘네가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하락의 강도가 어디까지 밀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봐봐야 되니까,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밀렸을 때 얘네가 반등을 하는 그 반등의 힘이 약하다면 코스닥의 반등의 힘도 약화될 수 있다라는 점은 변수니까, 그런 점은 우리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코스닥 지수로만 일단은 놓고 봤을 때 단기 반등의 꼴은 얼마 멀지 않았다. 특히나 최근에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신용 반대 매매의 강도에 의해서 시장이 더 급격하게 밀리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한 공포와 투매가 지속되고 있으면은 그 마지막 구간에 대량의 투매도 한번 발생을 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시 넘어가서 코스닥으로 분봉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결국 코스닥 분봉에서 의미 있는 변화의 시그널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걸 깨고 막 내려가다가도 어느 시점에서 뭐 단기 이평선, 짧게 이런 이평선들이 있죠. 여기서 뭐 3분, 5분 뭐 이렇게 있는 봉에 갑작스러운 이런 거래 대금이 발생을 할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장중에 기다리시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런 시그널을 기다려서, 사실 이 파동만 먹었어도, 그리고 뭐 하더라도 적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파동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신경 써서 시장 대응하시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될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짤막하게 영상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요, 다이버전스가 이제 나오겠죠. 내일 이렇게 빠졌다 올라가면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빠지면은 다이버전스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나옵니다. 그러면은 시그널이 또 발생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자리겠지만은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